자,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문 세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본문 두 번째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였죠? Cohort Effect에 관한 거였죠. Cohort Effect가 뭐죠?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같은 세대를 살다 보니까 같은 사회적 배경,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 같이 겪다 보니까 비슷한 사고방식을 받아 지닐 수 있다라는 게 Cohort Effect였어요. 자, 이번에 본문 세 번째는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먼저 소 제목을 딱 보니까 자, 3주기 효과야. 생애 주기 효과라고 해석지에 나와 있는데 3주기 효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3주기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 3주기 효과라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애 단계의 변화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이 뭐하다 달라지는 현상. 예를 들어서 청년기, 또는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삶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단계마다 행동이나 생각이 뭐하다 달라지는 현상을 생애 주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피부에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 닿거든요. 젊었을 때 20대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열정 또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밤 100살에 먹은 지금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생애 주기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 제목 어떻게 당신은 뭐합니까? 변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때 age는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고요. age가 동사인데 이때 age는 동사예요. 나이 들다 이런 뜻이에요. age에 나이 들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었구나.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당신이 나이가 들매 따라 이때 age는 뭐뭐함에 따라죠. 그래서 네가 나이가 들매 따라 어떻게 당신은 변합니까? 이거야. 세대를 막론하고 그게 X세대건 Y세대건 G세대건 세대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매 따라 어떻게 당신은 변합니까? 즉 생애 주기 효과에 대한 이야기야.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X세대죠. X세대들은 오로지 care about은 신경 씁니다. 오로지 신경 쓰나요? 오로지 어디에만? 직업 안정성에만 신경을 쓰나요? 자, 우리 X세대가 뭘 겪었다고 그랬죠? 앞서서 IMF를 겪었다고 그랬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X세대가 오로지 직업 안정성만 신경 쓰나요? 자, 이때 Y는 뭐뭐 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이죠. 젠즈, 뭐야? Z세대, G세대들이 완전히 entirely, 완전히 selfish는 이기적이냐? 완전히 이기적인 반면에 X세대들은 직업 안정성에만 신경을 쓰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Z세대건 G세대건 또는 X세대건 뭐에 따라서 생애 단계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질 겁니다. 자, 서술형 대비해 주시고요. 자, such가 나왔는데 뒷문장 보니까 별거 없어요. 아이고야. 별거 없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such A as B.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B와 같은 A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 이와 같은 간단한 분류들 이랬어요. 얘가 주어져. 이와 같은 간단한 분류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태어난 연도 맞죠?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X세대, Y세대, G세대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와 같은 단순한 분류는 rarely는 부정부사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말이야. 거의 입증되지 않았대요. 자, prove to 부정사하면 뭐뭐임이 판명되다. 즉 정확하다고 거의 판명되지 않았대요. 즉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태어난 날짜별로 그죠? 세대를 구별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거의 판명되지 않았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서술형을 쓴 이유는 요 패턴 때문에 한번 서술형을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this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박스 치시고요. 쳐 있죠, 교재니까. 자, 이것은 앞문장을 말하는 거야. 레얼리 조심해 주시고 부정부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쓱 하고 넘어가려다가 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좀 다뤄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레얼리가 부정부사거든요. 자, 레얼리가 부정부사면 이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흔히들 말하는 게 강조니까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부사를 이렇게 앞으로 빼면 여기서는 레얼리죠. 레얼리를 앞으로 빼게 되면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문장 뒤에 이제 문장이 남을 거 아니야? 레얼리를 뺀 나머지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장이 의문문 어순이 될 수 있어요. 의문문 어순을 써야 돼요. 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레얼리가 앞으로 나왔죠. 근데 동사가 지금 보니까 프로브야. 일반 동사잖아. 뭐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드는 법 다 아시죠? do나 does나 did를 써야겠죠. 이땐 현재고요. 그 다음 복수니까 do 쓴 거야. do such simple classification as this 쓴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prove to be blah blah blah.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의문문 어순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학교 선생님 따라서 설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나 하여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다면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 좀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서 거의 정확하다고 판명되지 않았대. 태어난 시기, 출생 날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그래서 삶의 주기 효과는요. 자, suggest. 이때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시사하다야. 뭔가를 시사하다. 시사합니다. 이런 말이야. 뭘 시사하냐? 목적어 자리 대절. 주요 삶의 사건. 중요한 삶의 사건. 뭐와 같은. 이때 search as는 이 사건을 꾸며주고 있죠. 자, 그리고 search as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왔고요. 이 동명사가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 search as의 목적어로 4개가 왔어요. 4개. 알겠죠? 4개 이렇게. 먼저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뭐와 같은. 뭐 living home, 집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separate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분리되잖아.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즉 독립하는 것 이 말이겠죠. getting married, 또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having children, 아이를 갖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삶의 사건들이. 그리고 얘가 동사죠. alter, 바꿀 수 있다 이거야. alter는 바꾸다야. 뭘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태도들을 바꿀 수 뭐하다 있다는 것을 뭐하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꼭 태어난 날짜가 아니더라도 이 삶의 주기 효과가 뭘 암시하냐면 살면서 뭐 집을 떠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결혼하고 애를 갖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삶의 사건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바꿀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꼭 앞에서 언급했던 태어난 날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됐죠? 자, 문법적으로는 뭐 별건 없고요. search as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왔고 요 4개가 전부 다 병렬이기 때문에 다 여기도 ing를 써야 된다는 것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서 many individual, 많은 뭐야? 사람들이 뭐합니다? say, 말한대요. 뭘 말하는데? 자,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필요하다 예측을 딱 했는데 갑자기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개인들은 앞에서 배웠던 거 나왔죠? used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이곤 했다.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이곤 했다. 많은 개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요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보다 모험적이었다. 보다 모험적이었다 라고 말을 한대요. 선생님처럼 젊었을 때 과거에는 좀 과감하고 모험적이었는데 뭐 있어?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보다 더 모험적이다, 모험적이었다라고 말한대요. 또는 and 나왔으니까 병렬인데 조심하셔야 돼. 과거분사가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과거분사는 일종의 형용사로 보셔도 돼요. 그럼 병렬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죠. used to be more adventurous, be drawn이야. 이끌려지곤 했다. 어디에 이끌려지곤 했어요? 좀 liberal, 자유로운, 맞죠? 자유로운 어떠한 삶의 방식에 끌렸다, 이끌려졌다 이 소리야. 뭐 동안? during the youth니까 그들의 젊은 시절, 맞죠? 그들의 젊은 시절 동안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이끌려졌어요 라고 사람들은 뭐 한다? 말을 한다 이거야. 뭐 누구나가 다 그렇죠. 예.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막 모험심이 강하고 뭐 자유로운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랬었다라고 말을 한대요.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used 플러스 동사 원형과 비교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뭐 있었죠? 자, 저거만 볼게요. be used to 부정사. 이건 뭐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이 to가 전치사에서 뒤에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데 뭐하다? 익숙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냥 used 플러스 동사 원형. 이 세 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올 확률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be used to ing와 동의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be accustomed to ing가 있었어요.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부를 다시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랬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곤 해. 뭐 젊었을 땐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거분사, BPP, 수동태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 나와야죠, 그러나가. 그러나, 그들은요, 즉, 사람들은, 개인들은,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되는 경향이 있대요. 자, become 뒤에는 보호가 나와야겠죠? 보다 더 책임지는, 책임감이 있는, 책임감 있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됐어? 뭐 후에, after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getting married, 결혼을 한 후에. 맞죠? 자, 처음에는 청년이었어. 젊은 청년.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하는, 중년기로 넘어가는 거죠. 맞죠? 장년기인가요? 장년기네. 장년기 맞죠? 예. 헷갈리네요.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보다 더 책임감 있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사람들이. 됐어? 그리고 take. 자, 병렬을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동사잖아. 어디 있어요? 여기 to become이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도 뭘 써야 돼? take. 동사 원형을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ake risk가 여러분들 위험을 무릅쓰다요. 근데 fewer야. 더 적은 위험을 뭐하다? 무릅쓰는 경향이 있다. 즉 위험을 잘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겠죠. 더 적은 위험이라는 것은. 맞지? 뭐 후에는 슬프다. having children. 아이를 가진 후에는 말이죠. 이해 와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토끼 같은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를 가진 후에는 뭐하다?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 내가 잘못되면 뭐하다? 우리 남은 자식, 아들, 딸 어떻게 크라? 어떻게 클 수 있겠어? 걱정을 하니까 더 적은 위험을 뭐하다? 무릅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딱 제가 그러지 않나 싶은데,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병렬 관계 첫 번째 동사 원형, 여기도 동사 원형 쓴다는 거. 이 부분은 그냥 어렵지는 않습니다. after를 뭐하다? 전치사로 보시고 뒤에 동명사. 여기도 after를 전치사로 보시고 뒤에 동명사. 그 다음 여기 좀 볼까요? 더 적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less가 있어요. less가 있는데
똑같죠, 우리말은. 근데 차이가 있어요. fear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less는 뒤에 단수명사가 와요. 그건 따라서 여기서는 뭘 못 쓴다? less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가 뭐니까? 복수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저는 100배 공감을 지금 하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죠? 자, 얘야, 얘. 이때는 케이스를 경우라고 하지 말고, 사례 정도 할까요? 사례. 그리고 인포인트는 뭐야? 적절한이라는 뜻이야. 적절한 한 사례야. 적절한 한 사례가, 앞문장에 대한, 젊었을 땐 좀 모험적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부터는 좀 책임감이 있어지고, 아이를 가진 후부터는 뭐하다 좀 위험을 덜 무릅쓰는.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예가 바로 뭐다? 평가래요. 평가, 어세스먼트 평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맞죠? 밀레니얼 세대의 뭐하다? 평가다 이거야. 직장에서의. 그러니까 직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랬다 이거야. 그렇게 변해왔다 이거야. 아시겠죠? 젊었을 때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200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뭐뭐 할 때 부서들이 왔죠. 이 그룹이라는 건 뭐야? 밀레니얼 세대를 말하는 거야. 자, 그 그룹, 즉 밀레니얼 세대가 이니셜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자, 일자리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즉 밀레니얼 세대는 인식되어졌대요. 수동태입니다. 자, as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때 as도 그냥 전치사로 보세요. 네, 전치사로. 뭐뭐처럼 뭐뭐로서. 뭐로서 인식이 되어졌냐면 좀 being less committed야. be committed 하면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뜻이니까 헌신적이냐. 좀 덜 헌신적이다. 어디에? to their companies. 뭐하다? 그들의 회사에 좀 뭐하다? 덜 헌신적이다. 헌신적인 것처럼 인식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밀레니얼 시대들이 처음에 이제 즉 일자리를 구했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회사에서 보기에 이런 밀레니얼 새끼들이 말이야. 아이씨, 회사에 좀 헌신하는 경향이 적어. 별로 헌신하지 않아. 이렇게 뭐하다 인식되어졌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헌신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어쨌든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좀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엔터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디에 들어가다니까 꼭 앞에 꼭 전치사 into나 to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into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우선 배제를 합시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어디에 들어가다의 뜻이 있어서 꼭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쓰시면 틀립니다. 엔터는 이때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일명 말하는 타동사야. 아시겠죠? 조심해 주시고 여기 태 조심해 주시고 그들이 누군가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되어지는 대상이니까 수동태 그 다음에 as 뒤에 동명사 됐죠? 처음에 그랬대요. 처음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박스 쳐 있죠? 연결사 빈칸부는 주로 문제나 문장 삽입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때 as 까먹었을까봐 제가 본문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생애 주기 효과였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즉 밀레니얼 세대들이 age가 뭐하다? 나이가 들다고 이때 as도 뭐뭐함에 따라합니다. 자, 그들이 나이가 들면 따라. 그리고 병렬이죠. got used to 명사. 여기가 y입니다. 자,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be used to 이 to가 명사면 뒤에 동명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전치사들이 동명사만 와요. 전치사의 기본은 명사죠. 명사가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고
명사가 오면 이 명사에 뭐하다? 익숙하다야.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get으로 바꾸면 완전히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게 왜 어떤 맹점이냐면 글쎄요. 우리가 기본 문법을 배울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이 형식 동사가 좀 약해요, 여러분들. 이거 문법 용어로 하면 이 형식 동사거든요. 그게 get을 쓰면요. 비동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다 이거고요. get은 get 뒤에 use되는 일명이 형용사거든요. 뭐뭐의 지다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화가 나 있어. 다시 할까요? 다른 걸로 할까요? 조금 나 지금 피곤해. 이거랑 피곤해졌어. 이거랑 나 지금 기분이 좋아. 이거랑 기분이 좋아졌어라. 다르죠, 상황이. get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뭐뭐의 지다.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이가 들매 따라 그리고 뭐뭐의 지다야. 그들의 역할에 익숙해짐에 따라. 이것도 어디에 익숙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익숙해지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들이 그들의 역할에 익숙해졌을 때 이런 말이야. 그들은 뭐예요? 시작해요. 뭐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increasingly 점점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수동태니까 be recognized니까 점점 인식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야. 뭐처럼 이때 예전은 전치사죠. 뒤에 뭐 명사가 나오니까 근면한 부지런한 직원으로서 뭐하다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청년 때는 회사에 뭐야 별로 헌신하지 않았어.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어떤 생애 단계가 점점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근면한 뭐야 노동자가 됐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이 글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생애 주기 효과입니다. 자, 이 병렬 좀 조심해 주시고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got used to 차이점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의 태가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인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대상이니까 수동형 투부정사.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이네요. 이것이 this. 이것은 앞문장을 가리켜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this가 가리키는 것을 쓰시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답으로 앞문장. 와, 진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이것은 자, illustrate는 뭐야? 입증하다의 뜻이야.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입증합니다. 뭐를? 자,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습니다. 자, 대절의 주어. 뭘 보여주냐면 추구야, 추구. 뭐의 추구? 자유의 추구. 자유의 추구가, 뭐 젊었을 때는 자유를 좀 추구했다고 했죠. 좀 자유로운 삶의 방식. free lifestyle. 자, 뭐야? 자유의 추구가 보다 더 특징적이었다. 뭐에? 젊은 시절이에요. 젊은이에 보다 더 특징적이었대요. 됐죠? 뭐가? 자유의 추구가. 무엇보다 specific generation. 어떤 특정한 세대보다, 다른 특정한 뭐야? 세대보다 뭐야? 젊은 시절. 젊음에 보다 더 특징적이었다라는 것을 뭐하다? 입증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삶의 추구, 자유의 추구가 어떤 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뭐다? 삶의 주기. 청년기냐, 장년기냐, 뭐 중년기냐, 노년기냐 이런 삶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꼭 태어난 시기, 앞에서 언급했던 cohort effect와는 좀 별개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것은 뭐한다? 입증해요. 자유의 추구라는 것은 뭐다? 보다 더 특징적인 거야. 뭐야? 젊음. 뭐야? 특정한 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게 특정 세대, X세대, Y세대, G세대가 그 중에서 어떤 세대가 특별히 자유를 더 많이 추구해. 이게 아니라 X세대가 됐건 Y세대가 됐건 G세대, Z세대가 됐건 그냥 젊었을 때의 특징이다 이거죠. 이해됐죠?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as가 나와요. as. 자, 이때 as는 뭐뭐 때문에야. 뭐뭐 때문에. 한번 제가 as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석 다 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뭐 때문에 젊음의 특징이냐면 자유의 추구가 어떤 태도들이나 행동은요.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자유의 추구 같은 어떤 특정한 태도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동안 다른 삶의 단계 동안 말이죠. 태어난 시기가 아니라 삶의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문법적으로는 어렵거나 낼만한 부분이 없지롱. 네. 자, as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고요. as는 먼저 접속사로 쓰이면 가장 많이 쓰일 때가 뭐뭐 할 때, 1번 뭐뭐 할 때, 2번 뭐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 함에 따라, 네 번째 뭐뭐처럼.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요거로 쓰이는지 요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 as의 뜻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영어는 원래 모든 단어의 뜻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즉, as의 본질은 equal이에요. equal. 같다야. 그래서 동등비교 쓸 때 뭐 써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as를 씁니다. 여기까지만. 자,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뭐 이런 뜻으로 대표적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시면 요것도 나오고요. 그죠? 요것도 나오고요. 요것도 나와요. 맞죠? 이거 정확히 먼저 숙지를 하고 글을 읽어나가면서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는 뭐하다? 삶의 주기효과. 맞죠? Life Cycle Effect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복습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